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북한의 이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폭 낙폭을 줄이면서 선방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국방부에 나가 있는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상황 브리핑 그리고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1880선까지 밀려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1921선까지 올라와 있고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500선 회복을 했습니다. 5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사태로 국가적으로 큰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권대경 기자가 국방부에 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생한 북한군의 기습적인 도발 내용부터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건은 어제 오후 2시 34분경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이 해안포와 곡사포로 서해 연평도에 수십 발의 포격을 기습적으로 가했는데요. 군이 유관 관측과 포섬 청취 등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요. 북한군의 연평도와 연평도 근해에 150여 발의 포격을 가했고요. 이 중 60여 발이 연평도에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우리 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북한의 해안포 기지 인근으로 K9 자주포 80여 발을 대형 사격했고요. 교전은 약 1시간가량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군은 2시 34분부터 2시 55분까지 그리고 3시 10분부터 3시 41분까지 두 차례의 포격을 가했고요. 우리 군은 또 북한군의 포격 후 4분 뒤에 공군 전투기 2대를 비상 출격시켰고요. 이후에 또 전투기 4대로 임무 전환을 한 뒤 다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군은 유재승 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로 사격 중지를 촉구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고요. 한민구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월트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연합 위기 관리를 선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사망자도 발생했고 피해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군 포가 해병대 부대와 연평도 마을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져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의 포격으로 해병 연평부대 소속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이 북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전사했고요. 총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자가 5명이고요. 경상자 10명, 그리고 민간인도 3명이 다쳐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후속 움직임에 대해서 좀 전에 잠깐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군은 일단 사고 발생 후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요.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군의 경계태세 중 가장 높은 조치가 진돗개 하나인데요. 이 경우 군과 경찰, 예비군이 기본 임무 수행을 제한받고 명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부대 또는 병력을 즉각 출동시켜야 하는 실질적인 전시 상태를 말합니다. 대간첩 작전의 최고 경계령으로 군뿐 아니라 경찰도 동원되고요. 지난 1999년 6월 연평해전 직후 서해 5도 등에 발령된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사고 발생 후 포격 상황을 보고받고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고요. 이어 한민구 합참의장 등과의 화상회의를 한 뒤 김성한 외교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형 국방부 장관, 맹형구 행정안전부 장관, 임채민 총리실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이날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서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도발은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과 같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대단히 중대한 상황이고 우리 군은 성명 발표와 같은 행정적인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백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의 임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라고 규정하고요. 추가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또 전 공무원의 비상 대기령을 내렸는데요. 외교부는 제외 공간의 비상근무 태세 유지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일대에는 어제를 기해 민방위 비상 동원령이 발령됐고요. 연평도는 물론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 학교도 무기한 휴교 조치됐고요. 경찰청도 인천지방경찰청에 가포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북한과 인접한 경기경찰청과 강원경찰서 소속 11개 경찰서에 의료 비상령을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이번 도발이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뒤에 유엔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통일부의 경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연평도 해안포 도발에 따라 오늘 25일 예정됐던 남북 적십자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오늘 하루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북한 수혜 지원이나 인도적 차원의 영유아 지원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경제부처도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경제부처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고요.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태의 파장이 예전에 북한 도발과는 사태의 심각성이 다르다고 보고 외화 차입 유동성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살피고 사태 추이를 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북한군의 추가 도발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정치부의 견대경 기자와 함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 증시의 낙폭이 거의 대부분 만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 어제보다 밀려있는 상황 1923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부진하지만 500선 회복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동부증권 시장 담당의 유경아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이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대북 관련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쌓이면서 시장이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지수 하락 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870선의 강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향후 대북 관련 이슈로 추가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은 하락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외국인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락장 속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대북 관련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 시장 충격이 단기에 그쳤다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북한의 2차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유럽 부채 위기나 중국 긴축 등 대외 악재가 있어서 신중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우려를 보이는 것은 좀 삼가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번 포격 사건뿐만 아니라 유럽 위기나 중국 긴축 등에 대해서 외국인 매매 패턴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지수 하락을 포트폴리오 변경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미국 고용지표라든가 소매 판매액 같은 소비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회복을 대비해서 선진국 경기에 민감한 IT나 자동차 섹터에 대한 매수 접근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은 누구나 예상을 했었던 거겠지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시장 담당 유경아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코스피가 1924포인트, 코스닥이 50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갭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단기적인 리스크에 그쳤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하락한 192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83포인트로 1890포인트마저 붕괴되면서 장을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 지수에는 이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장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현재 0.2% 약 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3천억 넘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낙폭 축소에 시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도 긍정적인 포지션 취하면서 700억 이상 매수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4천억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장중 매도로 전환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5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6포인트 하락한 50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출발은 491포인트로 3% 급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튼튼히 뒷받침해주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이며 50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시초가 대비 낙폭을 절반이나 줄이면서 현재 0.1%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도로 대응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7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1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상승폭이 둔화된 상태인데요. 현재 환율은 8원 80전 상승한 114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37원 상승한 1175원으로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수출 기업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1150원대 아래로 내려간 상태인데요. 게다가 증시 역시 안정 찾아가면서 환율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을 보이고 있는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대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늘장 빼놓을 수 없는 테마입니다. 방위산업주인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스펙코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과 휴니드 6%, 5%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퍼스텍과 위닥스도 5%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남북 경협주는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전 우려했던 정도의 급락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화전기가 5%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명전기와 재룡산업도 8%, 6%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대원전선과 보성파워텍도 3% 이상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4% 급등하면서 38,6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릴린치 등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례를 비교했을 때 오늘장 출발은 갭 하락이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과 지수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동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장 흐름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나흘째 순매수, 매수 강도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이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기원 연구원님, 예. 현재 국내 시장 흐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 또한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그 가장 우려했던 점이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인데. 예. 사실 이 외국인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감안을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사태, 지금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양상의 사태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러한 그 저가 매수세로서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 역시 뭐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받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도 어느 정도 학습 효과로 인해 갖고 뭐 급매물이라든가 이거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서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지금 당장에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다시 한번 여기서 큰 폭의 뭐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 관점에서는 보실 수가 없는 그러한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가 매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포트 비중, 현금 비중의 약 20%에서 30%씩 그렇게 하루하루씩 매수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장 마감 시간이 3시 15분이었던 선물 시장이 거의 폭격이 가해졌고요. 야간 시장에서도 선물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오늘 장에도 개파락 출발했던 선물 지수가 이제는 또 코스피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고 있는데요. 파생 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선물과 옵션 쪽은 흐름이 어떻습니까? 예, 선물 옵션 시장이 굉장히 투기적인 시장인데요. 예. 예, 이 앞니빨을 빼가지고 그 임플란트 기간 동안에 가짜 이빨 잘 빠지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빼고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3시 거의 다 돼서 연한 우리나라 이제 연한에 이제 폭격이 가해졌죠. 그러면서 동시효과 때 풋옵션이 거의 100% 이상 올라버리고 선물이 6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장 관련 스페코가 갑자기 급등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스페코가 상한가를 쳤지만 결국 이제 상한가가 풀리면서 밀리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이 다시 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는 시장 충격이 거의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간혹 자는 이제 이번 건은 틀리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침공을 했고 민간인들이 사상자도 생겼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있기 때문에 장기화 우려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북한 핵미사일 실험 발사라든가 그 외에 뭐 천안원 사건보다도 더 경미한 사건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어저께 3시 부분에 양측 각각 몇십 발 정도 포탄이 오고 갔지만 그걸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진돗개 상황이 발령이 됐지만요. 진돗개보다도 더 강한 진돗개 상황은 어느 정도 국지전 상황이고요. 대포권 상황으로 전시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를 됐다고 봐도 무방해 보이고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장 시작 전에 이제 여기 서울방송에서 문의가 왔는데, 이 시황방송을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그 당시 아침에 8시 10분에 예상시사가 마이너스 90포인트였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에 시작을 하고, 오히려 장 후반 들어서는 보합 내지는 플러스권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이 낙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거의 시장 충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이 8포인트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100포인트 정도 다우가 개파락을 했지만 140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대 하락밖에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도 큰 충격이 어느 정도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들어가실 건 없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도 삼아도 충분해 보이고요. 특히 파생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당황해서 손절매하고 풋옵션을 사는 식으로 개인들이 현재 코스피를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선물을 3천억 매도하고 풋옵션을 200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거꾸로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강한 장으로 예상을 보고 상방을 잡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휴장했던 일본 증시가 하락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또 줄인 상태인데요.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아시아 증시 북한의 도발에 의한 이러한 악재가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2%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 0.75% 하락한 1039.43포인트에 장 마감하면서 만선에 다시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일본은 노동절로 휴장이었었는데 북한의 도발에 따른 긴급 속보를 계속적으로 타진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인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본 또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많이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이러한 부분이 크게 악재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단기 납폭이 큰 만큼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러한 흐름세로 인해서 만선을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중국 상해종합지수 쪽을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중국 지수가 지금 현재 상승 반전을 한 상태인데요. 북한 리스크는 어찌 제한적인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시장에서의 북한의 도발에 따른 리스크는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도발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장이 열렸던 만큼 전일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일본 중국 본토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에 따른 영향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부의 긴축 요인이 시장에서의 악재로 작용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추가 하락 압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과연 추가 대출 규모를 얼마나 줄여나갈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낙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또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0.8%대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불거진 한반도 리스크와 과거와 같이 단기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올해 이런 악재가 지속되지는 않을지 염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향후의 아시아 증시 흐름 어떻게 봐야 좋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최남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아시아 증시인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예전 북한에서의 도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급락을 한 이후에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연기금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강한 하방경직성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연속성을 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단기 악재로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장외 역외 환율 시장에서 국내 원달러가 117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장 열린 이후 시장에서의 안정세를 이어져 나가면서 1140원 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 악재로 끝날 확률이 높은 가운데 S&P 같은 경우에도 북한 도발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내놓는 등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북한이 추가 도발을 더 할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상황은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뒤 전문가들의 종목 배틀 순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실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 2시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는 이번 북한의 연평 도발이 과연 단기 악재에 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보고 만일 오늘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1시간 전 2시 라스트 성공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장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탠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북한의 도발로 인한 시장의 영향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시장 흐름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욱 자세한 장 상황을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19포인트, 코스닥은 5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북한발 악재를 안고 출발한 국내 증시 빠르게 낙폭을 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9.7포인트 오른 191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00선도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빠르게 낙폭을 만회해 나가는 가운데 21선까지는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1919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1920선까지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 조금 긴장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50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400억 원, 외국인이 60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낙폭이 많이 만회되는 모습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500선 지지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7포인트 하락한 50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모든 주요 이평선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491포인트에 개장이 됐는데요. 빠르게 낙폭을 만회한 가운데 21선과 5일선의 회복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 조금 긴장한 상황입니다. 9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출현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70억 원 정도 매국인이 소폭 사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안정화를 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5원 50전 오른 1,140원 43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출발은 1,170원대 급등하며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는 가운데 현재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14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지만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84만 원대까지는 올라선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0.4%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1.7% 반등하면서 17만 원대까지는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5% 내렸습니다. KB금융이 반등하면서 2.9% 올랐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은 아직까지는 약보합권이고요. LG전자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0.9%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오르면서 3만 원대 지지해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2% 하락입니다. 반면에 메가스터디는 수능을 재료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2.9% 오늘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1% 내렸습니다. 다음이 2% 하락하는 반면 태용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들의 반응이 궁금하실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여전히 매수해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83만 9천 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LG그룹주들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LG전자가 강보합,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자동차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오릅니다. 기아차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보합권에 있습니다. 만도부터 쌍용 머티리얼까지 자동차 부품주들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개별적인 호재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M&A 관련주인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영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금융이 1.8% 오릅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하나금융지주가 4%대로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 인수 이슈를 안고 있는 현대그룹주들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1.6%, 현대엘리베이터가 2%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철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외신 보도에 오늘장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ITI가 8% 급등합니다. 대오에일이 7%로 오르고 있고요. 세명전기가 5% 오르는 등 철도주가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북한발 리스크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시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급박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보면 좋을지 아니면 혹은 내가 가진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주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종목별로 어떤 등락률을 보였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의 현대건설이 한 주간 1.7% 수익을 냈고요. 심기현 연구원의 한화케미칼 역시 1.2% 정도 소폭의 수익을 냈는데요. 한 주간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박사님의 현대건설부터 살펴보죠. 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날이었죠. 급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샀었는데요. 배 박사님은 지수 관련 대형주인 이 현대건설의 주가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7%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다 하시면서 심기현 연구원께서는 한화케미칼을 들고 나오셨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기는 했지만 배 박사님의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크게 나지는 못했습니다. 1.2%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 나오는 총 10분의 전문가들의 종목 중에서 등락률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주간 종목 배틀의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 결과인데요. 윤용식 비숍님의 삼성정밀화학이 현재 3% 넘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배 박사님의 종목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박성일 연구원의 하이닉스, 한화케미칼 등등이 1%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예, 배찬수 배 박사님께서는 건설화학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거래손에 있는 종목이고요. 또 심기현 연구원님은 다함이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예,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의 건설화학부터 살펴보죠. 오늘장 여느 종목과 마찬가지로 2.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16,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종목을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심기현 연구원님의 종목도 살펴볼까요? 심기현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온 종목 역시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함이텍입니다. 1.5% 정도 어제보다 밀려있는 가격대고요. 27,8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배 박사님. 예. 오늘 시작부터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전문가들이 공략했을 법한 종목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 지금 가격대 매수 괜찮을까요? 예. 지금 오히려 저는 빠졌을 때 더 매수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2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 정도 빠져서 아주 매수하기에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코 같은 전쟁 관련주를 투기적으로 추가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걸프전 때, 이라크전 때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걸프전이 시작됐을 때 현대건설이 상한가를 치면서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주 그리고 이제는 많이 빠졌을 때는 코스닥 종목들은 제가 아예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직 잡지 않고 있는데요. 거래소에 우려한 자산가치주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지수가 혹시나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크게 하락은 안 하고요. 다시 한번 자산 재부과를 하게 되면 크게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략했습니다. 이름은 생소합니다. 건설화학, 건설주에도 속하고 화학주에도 속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건설 자재, 그러니까 페인트, 도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매우 우량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거의 3,800%, 4,000%에 가깝고요. 매년 한 200억 내외의 순이익을 내는 아주 초우량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15,000원대 박스권을 깨고 2만 원 선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이때 7월 달에 이미 한가람 투자 자문에서 5% 정도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9월 달 들어서 한 번 더 1% 정도 추가로 매수했다는 그래서 이제 지분 확대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이 종목은 세방전지도 마찬가지죠. 그 종목들도 투자 자문사에서 굉장히 우려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우 지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급등하고 다시 고가를 넘지 못하고 급락했을 때 그때는
바닥선 15,000원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선까지 내려왔으면 추가적으로 확대도 충분히 고점을 뚫고 넘어가면서 이 추이가 나는 그런 차트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5,00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현재 16,000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19,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19,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아봤습니다. 예. 자, 건설화학과 더불어서 다하미텍 역시 거래손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인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심기현 연구원께서 왜 이 종목을 오늘 공략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양봉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시점에서 매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예. 다하미텍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장, 그리고 불안한 장에서 상당히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사실 2010년도 1분기 유동 비율에서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인데, 유보율이 1300%고 부채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1%대로 거의 부채 비율이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적인 리스크가 상당 부분이 없는 것이 이러한 불안한 장 속에서 보다 더 선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위클리 종목으로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다하미텍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기 때문에 또한 이제 순이익률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은 거의 거래소 종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초우량 그런 기업의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8년에서 2009년도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2011년도에는 더욱더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닥권에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29,000원을 넘어서 많게는 3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 박사님 그리고 심기현 연구원의 주간 종목 배틀을 봤고요. 바로 이어서 월간 종목 배틀을 보겠습니다. 제가 종목 배틀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월간 종목 배틀은 주간 종목 배틀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 달 동안의 수익 기간을 정해놓고 수익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되고 한 달 뒤 두 분의 전문가가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배틀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7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배 박사님의 호텔 신라 3.9%, 4% 가까운 수익을 한 달간 낸 거고요. 그리고 심기현 연구원 거였네요. 심기현 연구원의 호텔 신라 죄송합니다. 4%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배 박사님의 네오티스가 0.4% 그래도 매수한 가격보다는 소폭 이익을 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의 네오티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간 충분히 바닥을 다졌던 네오티스. 몸집이 작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이 붙으면 가볍게 5,000원 넘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셨는데요. 매수 이틀 만에 장중에 4,6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아쉽게 목표가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미끄러내리면서 수익은 0.4% 플러스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심기현 연구원님의 호텔 신라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국내로의 중국인 여행객 수요 증가에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삼성그룹의 3세 경영체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그룹주가 함께 급등하면서 이 종목 역시 수혜를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한 달간 4%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월간 종목 배틀 최근의 순위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예, 월간 종목 배틀입니다. 고영주 제5대 총통님의 삼성 SI가 11%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죠. 심기현 연구원님의 호텔 신라 좀 전에 확인을 했듯이 4% 수익을 냈습니다. 배찬수 배 박사님도 계시네요. 네오티스 역시 강보학관에 머물면서 다른 전문가들의 종목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매수가 되고 한 달 뒤 수익이 결정나게 됩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예, 배 박사님은 대성 지주를 공략하시고요. 심기원 연구원님은 애강 리메텍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예, 배 박사님의 대성 지주 보겠습니다. 오늘장 2.4%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92,700원 대성 지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92,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심기원 연구원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애강리메텍인데요. 애강리메텍은 오늘 시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나 급등해 있는 상태인데요. 2,835원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배 박사님. 예. 지주 회사를 공략하시는군요. 예, 지주 회사이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S-오일에는 뭐 에너지 같은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성 지주도 이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그 석유, 가스 이런 걸 취급하는 회사고 실적이 매우 우량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그 3,500%가 넘는 그런 초대형 우량 회사고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과 지금 동절기와 맞물려서 올겨울이 굉장히 추울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상승폭이 나올 것으로 보여주는데 전혀 지금 상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10만 원 선이 붕괴되고 9만 원 선까지 지금 위협을 받는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대성 그 산업이라는 회사와 기업 합병 분할을 하면서 한때 15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이런 거래소의 종목이면서 10만 원 선을 잘 붕괴 12만 원 선에서 계속 박스권을 이루면서 10만 원 이상도 갔고 다시 10만 원 아래서 가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한 30% 정도 거래소 종목 치고 이제 조정을 보였고 오늘 같은 날도 2% 정도 이제 조정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회사 내용이 굉장히 우량하고 그 어느 정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가 빠지면은 충분히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매수세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쉽게 12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한 30% 정도 신규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저가로 지수가 많이 조정했을 때는 저가 초우량 가치주를 매수하는 식으로 공략을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강리메텍을 선택하신 심기현 연구원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높아지면서 금값이 급등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오늘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도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예, 뭐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포트 비중의 한 10% 정도만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은 크게 무리 없는 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오늘 하락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금 관련주로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북 리스크라든가 지금 뭐 유럽 쪽에서도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자산이 이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이 애강리메텍이기 때문에 오늘장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기업인데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2011년도에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그 하락에 대해서는 하락 방어가 돼 있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그런 기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된 그런 테마성이라든가 그리고 건설 경기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상승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의 종목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목표가는 이제 보통 한 3,200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할 그런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고 손절가는 한 2,500원 라인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기현 연구원님의 월간 종목까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전문가께서 내주신 종목의 결과는 한 달 뒤죠. 4주 뒤인 12월 22일 날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급격히 움직일 때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내가 가진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상담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께 에이테크 솔루션을 드릴 텐데요. 8547님께서 22,00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수 떨어지다가 반등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목표가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어제였죠. 삼성그룹의 혜택을 좀 받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 한 4%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지없이 밀립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에이테크솔루션 이제 회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려한 회사인데요. 단지 이제 제가 코스닥은 조금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회사 내용이 유보율이 1000%가 넘고요.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손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LCD 업종 이제 이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회사들이죠. 차트 보면 설명해 드리면은 22,000원 선 사실 잘 붕괴되지 않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22,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2만원 선까지 최저점으로는 17,000원까지 내려갔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19,000원 내지 2만원 선 정도면은 오히려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니고요. 매수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2만 원에 매수할 기회를 잊어버리셨는데요. 2만 원에는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다시 반등한다면은 한 10% 정도죠. 22,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니까요. 매수 단가까지는 어느 정도 쉽게 반등은 가능합니다. 길게 가져가서 다시 한번 지수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9.5포인트 기술주가 그렇게 아직 추가적으로 크게 우리나라에서 500선을 붕괴되고 더 내려가는 그런 하락은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신다면은 목표 가격은 24,000원까지 한 1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되는 선까지는 가져가셔도 무난해 보이는 아주 우량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홀딩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대림산업 보겠습니다. 3293님께서 10만 3천원의 대림산업을 50% 정도 가지고 계시다 했는데요. 오늘 장이 내리지만 그래도 수익권 내 계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성장 전망성, 앞으로의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기관이 어제까지 7거래일 때 샀었고요. 대림산업은 최근에 시장에 각광,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건설 업체 중에서 5위권에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건설사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너무나 이제 부진했던 건설 경기가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회복 기조는 이제 2011년도에는 좀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건설주에 대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정고점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은 이 대림산업도 이 11만 3,500원에 이런 저항선을 쉽게는 뚫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선이 뚫리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비중이 지금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중의 약 20% 정도는 현금 매도를 좀 하셔갖고 재차 하락 시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LG화학 우선주입니다. 5593님께서 17만 2천원에 25%를 사셨다고요. 급락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LG화학 우선주는 11월 18일이었죠. 정영훈 과장의 종목 추천주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때 매수한 가격은 16만 2천원이었는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은 17만 2천원으로 다소 높은 가격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예정이라고 내년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배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LG화학 우선주를 매수를 하셨는데 LG화학하고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 고가는 뚫고 나간 상황이고요. 이게 일봉으로 차트를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일봉이 13만 원대를 뚫고 한 4개월 정도 박스권 수렴 구간이죠. 수렴 구간을 뚫고 지금 상승을 한 상태인데 일봉으로 보면 이렇지만 주봉으로 본다면은 이미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음봉이 한두 번씩은 나오지만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17만 7천원도 오늘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일봉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양봉을 뽑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전환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배당도 우선주 같은 건 배당을 많이 나오죠. 배당을 받고 그리고 내년까지 가지고 계신다면요. 17만 7천원도 저항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화학주 중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고요.
그 내용면에서도 한 그 7천억 내지 한 1조 정도는 매년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셔도 회사 실적에 비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뒤 2부에서도 역시 긴급 종목 진단이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